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코스피의 연속 상승일지 결국 8거래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파죽지세로 올랐으니까요. 조정이 나올 법도 하지만 또 막상 파란불을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수급이 부재했죠. 오늘은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이 매도 스탠스를 취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코스닥도 오늘은 더 빠지면서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쉬어가고는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의 재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가장 핫했던 주제죠. 한한령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문화교류 확대, 개방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였습니다. 일단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결국 이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엔터, 게임 전부 올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지속성의 여부겠죠. 전반적인 의견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시죠. 자, 엔터주. 첫 번째 키워드랑 같은 맥락이지만 또 콕 집어서 엔터주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사실 한한령 이슈가 붙기 전에도 관세 리스크도 없고 실적도 돌아서는 분위기라서 이미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시다시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포인트 확인해 보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 대견합니다. 이게 추세까지 상승으로 돌려진 거면 참 좋겠다는 마음인데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기에는 또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물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숨고르기. 자, 지금 시장 상방일까요? 하방일까요? 뭐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 오늘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 수보다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요. 한한령 관련해서 자, 과연 수혜주 어떤 쪽으로 찾아봐야 될지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현 시장에서 수급 이동 논리 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분이 답해 주셨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한한령 이야기가 있을 때 반짝거림들은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가 뭐 지속성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오늘 뜨겁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국 엔터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어요. 음원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였고 그리고 스튜디오, 프로덕션 관련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을 여는 주체는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반등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뭐 결정적인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양회가 있습니다. 그 양회에서 과연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매크로 상황으로 봤었을 때요. 중국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국내 영향력을 좀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이제 추이로 놓고 봤었을 때 한한령에 대한 스토리들도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연속적인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높아졌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때마침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을 좀 이끌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주들이 오늘 네. 치였죠. 네. 빠르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급격하게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제서부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차원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었고, 뭐 철강이나 화학 종목이나 건설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까지 움직였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의 논리를 놓고 봤었을 때, 수급에 대한 이동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느끼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엔터 쪽으로 자금에 대한 이동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섹터군 쪽으로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오늘자에 어찌됐든 뭐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단독으로.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자체가 시장에서 인지가 되고 기대감들을 좀 키워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텐츠나 프로덕션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작비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시리즈라든지 보게 되면 예전에 제작비를 아득히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갔었을 때 예전에는 중국의 이러한 이제 문화 콘텐츠 수준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도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콘텐츠가 넘어가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현재의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즐겨 보시되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속성이 조금 있을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컨텐츠 업종 주목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한령이 시작한 지 이제 8년 정도나 지났고, 그 안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바뀌었고, 뭐 나갔다가 철수한 기업들도 많아서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이태호 파트너는 어떤 업종에 조금 주목하실까요? 만약에 이제 한한령 해제된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년 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8년 전에 2016년, 17년도 때 이 한한령 재개 전에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았던 어떤 성장 흐름들이 나왔던 섹터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컨텐츠 업종이라든지 엔터 관련 업종들이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우선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한령 전에는 연간 어떤 미디어 콘텐츠 중국으로 넘어갔던 판매 자금이 한 1,100억 정도 2016년도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연간 한 400억대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당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 이 8년이라는 사이 동안 우리가 이제 시간도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시대적으로도 OTT와 같은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콘텐츠에 대한 흐름들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콘텐츠단에서도 기존 2016년도 발생했었던 1,100억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특히나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엔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할 때는 2016년도 때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그룹이 빅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흐름들을 좀 역시나 감안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빅뱅이 이제 중국에서 어떤 콘서트라든지 팬미팅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48만 명 정도를 2016년도에 모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K-팝에 대한 어떤 열풍이 그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훨씬 더 위상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탑티어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모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예상했던 거에
더 훨씬 더 많은 네. 뭐 1.5배에서 2배 이상 많은 수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단도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장 흐름이 이미 나왔던 섹터 뭐 미디어 쪽 집중해 주셨고 그 외에도 엔터를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저희 두 번째 이슈가 엔터주 얘기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급등한 엔터주 옥석 가리기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및 자체 추가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 또 대답을 해주신 임종혁 파트너님이 질문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 옥석 가리기 한한령을 빼놓고도 잘 가는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자체 발강 주가 상승 촉매제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기업들을 네. 당연히 봐야겠죠. 어. 근데 저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봅니다. 오. 근데 중국 내수가 상당히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진짜시키기 위해서 해외 슈퍼스타들의 공연을 유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콘서트가 이제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인데 이 대규모 콘서트를 할 때 중국 현지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지갑을 열면서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그게 낙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미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지금 아주 내수 경기 그 부활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는 제가 볼 때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경우 콘서트 티켓을 K-팝 그룹들이 엄청나게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K-팝 주요 기업들의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공동 구매를 중국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좀 규제를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공동 구매량이 갑자기 급감하면서 앨범 관련 매출액이 좀 많이 급감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공동구매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중국 도매상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K-팝 CD를 막 사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이제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주가 상승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 이벤트가 이제 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이제 대규모 해외 투어. 그냥 투어가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대규모 콘서트를 하고 아마 스타디움급 콘서트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타디움은 티켓을 한 6만 장 이상 팔 수 있는 대규모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6만 장 이상, 5만 장, 6만 장, 7만 장을 팔 수 있는 스타디움 투어를 이제 돌 것 같고 특히 이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투어는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투어를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쪽에서 이제 돌면서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이게 티켓만 파는 게 아니라 각종 굿즈도 팝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핑크가 이 투어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엄청날 거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은 이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YG 엔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가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또 어떤 이벤트가 부각될 수 있냐면은 BTS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 네. 일단은 완전체 활동하기 전에 앨범을 내겠죠. 근데 그 앨범이 제가 볼 때는 빌보드 앨범 차트 1등 할 수도 있고 또 핫백 차트 싱글이 또 1등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BTS의 그 팬덤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성기 때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성기 때 그 BTS의 콘서트를 못 본 전 세계 그 수많은 소녀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보복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S의 이 컴백 완전체 활동은요 절대 좌시하면 안 되는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앨범과 관련된 어떤 매출액이 발생이 될 거고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투어를 돌면서 이제 그 콘서트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발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올해 실적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월등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JYP 엔터도 무시할 수 없죠.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도 BTS 다음으로 미국 팬덤이 막강한 그런 아이돌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의 북미 그리고 유럽 쪽 투어 그 성과가 도출되는 올해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SM의 또 NCT 그리고 네. 에스파 중국에서 인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SM이 또 유독 또 중국 팬덤이 좀 막강한 그런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M도 자차 배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DOU는 팬덤 플랫폼 강자로서 중국 시장에 실제 이제 진출해갖고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언젠가 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DOU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연예 방송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엔터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최영동 파트너. 예. 뭐 아까
컨텐츠 쪽도 잠깐 뭐 영상 컨텐츠 이쪽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중국 이야기 나오면 예. 많은 분들께서는 화장품은 어떻게 되는데 게임주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여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야 그럼 면세점 이제 좀 되는 건가? 이게 예전 한한령 뭐 되기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중국인들이 들어왔다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 절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보여주는 게 뭐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항공주도 그렇고 면세점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고 여행업종들도 일단은 반등은 했거든요. 상승에 대한 추이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한한령을 기반으로 해서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뭐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 전용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오늘에 대한 탄력 부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좀 제한적인 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오늘 일부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화장품은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오늘 일단은 좀 리바운딩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수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는 이제 관세 부분들 네.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브레이크가 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한한령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섹터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섹터를 어떤 거 얘기해 주셨었죠? 게임 쪽. 게임 쪽. 네.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외자 판호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주를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외자 판호 발급되면은 급등하는 흐름들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의 수준과 현재 우리나라 게임 제작에 대한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평이해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도 잘 만들고요. 사실은 작년도 한 해에 중국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게임이 손오공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작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나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 시장의 게임 시장을 평정했었던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오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니까요.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인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많이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임정현 파트너.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한한령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리게 된 부분이 다른 종목들이 여타 많이 쉬었잖아요. 네. 현재까지 잘 갔던 종목들. 네. 이쪽으로 돈이 좀 모인다 그러면 네. 뭐 엔터 쪽이야 워낙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는 또 수비 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신 부분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 어느 쪽으로 좀 지켜보고 계실까요? 한한령 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엔터주 중에서 제가 아까 열거했던 큰 종목도 봐야 되고 네.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기업도 공략하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기획사 말고도 뭐 조그만 기업이지만 알고 봤더니 내고 있는 꽤 해외 시장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NC 엔터, FNC 엔터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 유지 나쁘지 않고 또 여자아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소속돼 있는 여자아이들이 소속돼 있는 큐브 엔터도 닫고습니다. 이 기업도 약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마마무가 소속돼 있는 RBW도 오늘 또 숨은 강자예요. 알짜 기업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작권 수익도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고 RBW도 해볼 만한 기업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드라마 제작 진짜 잘하잖아요. 네. 아시아 넘버원 드라마 제작 하우스는 누가 뭐라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그리고 예능하고 드라마 콘텐츠 참 잘 제작하는 그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이제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이 기업도 무시할 수 없는 한한령 해제 시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가 아니라 공식 경로로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침투가
뭐 안 돼요. 침투를 법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말고 대한민국 드라마 제작 하우스랑 그 중국 플랫폼이 직계약하는 그런 뉴스도 언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하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약간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조그만 드라마 제작사 중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뭐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도 저력이 있어요.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빌딩까지 있습니다. 자기 자체 빌딩이 있어서 임대 수익도 나오고, 그리고 은근히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은근히 메가히트를 뭐 주기적으로 이제 킬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SMCAC나 키스트도 나름대로 이제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능하고 드라마 정말 제작 잘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들 기업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다가 이제서야 기지개를 피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엔터주만 열심히 공부해도 계좌는 행복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예. 파트너시지만 보시는 분들이 연예부 기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도 오늘 배우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2차 전지주 바닥에서 질주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K칩스법에 2차 전지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건 이태호 파트너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정말 지금 기도해서 올라가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출발일까요?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볼 때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듯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좋은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주가는 안 간단 말이죠. 어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하방을 잡아주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최근에 이제 3조 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하는 어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2차 전지단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부진이라든지 워낙 이제 리튬에 대한 가격 자체도 하락세가 면치 못하다 보니까 낙폭 자체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의 어떤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2차 전지 중심으로 1월 말부터 꾸준히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과대 관점에서의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예시를 계속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서야 좀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은 상방도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뭐 HBM이라든지 뭐 AI 칩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실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이 제한됐었는데, 2차 전지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뭐 어떤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부재를 했었는데,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를 뭔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네. 전기차 쪽보다는 이제 로봇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 업종들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때가 2023년 정도 첫 번째 랠리가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을 합산을 해봐야 한 4조 원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에 대한 최초 공시가 23년 1월 3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부터 해당 시점까지 주요 업종들이 한 37% 정도 올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이번 2월까지 이 로봇 섹터의 상승률이 한 34%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조 정도. 그러니까 몸집은 커졌지만 그때 2년 전과의 상승률은 유사하다.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25년 올해부터 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매년 전년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매년 작년보다 올해 이제 500% 이상 성장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로봇 관련해서 부각받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가장 이제 원가 비중이 큰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것들이 먼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배터리 단도 결국에는 시장이 수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그 테슬라에서 제작하는 옵티머스에 이제 탑재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 화재에 대한 위험성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단 네.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 단에서의 부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화재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감안해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 하방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어떤 모멘텀적인 요인들을 로봇에서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체 단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조금씩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아직 개발 중인 거고 이게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배터리 뭐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이나 뭐 종목 같은 거 봐도 될까요? 확실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것도 당연히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최종 단계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아무래도 전해질을 이제 고체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분리막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인 단계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지만 그 이전에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한계점 때문에 다른 것들이 먼저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리콘 음극재가 될 수가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가 흑연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실리콘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대비했을 때 상당히 에너지 밀도가 10배 정도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부각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에서의 관심을 보면은 미래 성장성을 현재 시점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단을 좀 더 주목해 보면서 뭐 레이크 머터리얼즈라든지 하나기술 같은 그리고 뭐 CIS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미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한번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임종혁 파트너한테 잠깐 물어봤을 때는 역시나 엔터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최영동 파트너한테 예. 이게 내일 시장이 역시나 상승하려면 오늘 쉬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조선이나 로봇. 지금 다시 또 매수의 구간일까요?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내일 하루 한정인가요? 네, 한정이라고 치면요. 내일은 좀 쉬지 않을까요? 내일도. 네, 내일까지 좀 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다만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있어요. 음, 최태원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이 또 방미하거든요. 방미하기 때문에 또 지난번처럼 또 뭐 엔비디아하고 만나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아마 이슈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징 씨가 어제 S&P 500이 곧 신고가 썼거든요. 네. 근데 뭐 신고가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신고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장 자체가 지금 다중 고점에서 지금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2만 포인트 그리고 2만 1,000포인트 내에서 지금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의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내일까지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좀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 그리고 다음 주가 시작이 되면서 또 2월달 한 달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수를 그렇게 크게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수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막 우리나라 지수 너무 좋잖아요. 1월달, 2월달 지금 전 세계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잘 안 사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세로 인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발이 되면서 계속 지금 끌어올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연기금이 이제 작년도에 매수를 해놨었어야 되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게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열기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과정에서는 딱 조정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도 9월달, 10월달에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더 좋겠죠.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매일매일 주식 올라가는 거 안 바라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쉬어갈 때는 또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뭐 제대로 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지금 6만 원대 갈 거야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저는 볼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뭐 지수 자체는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당분간 1월달, 2월달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잠깐은 좀 접어둬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3월 31일 날 일단은 뭐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돼서 지수가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뭐 나는 1년 투자할 거야, 2년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1주, 2주 막 움직이는 거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하루하루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움직이는 주가에 대해서, 뭐 우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주의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엔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네.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은 계속 변화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까지는 시장이 뭐 엔터 쪽으로 갈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분명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은 나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필요한 조정이었다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전략 종목 또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문연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